문제 읽어봐. 그냥 규칙을 관찰하는 문제고 국어 문제인데요. 자, 해봅시다. A, B라는 점이 규칙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을 갖다가 이동해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먼저 지금 X좌표가 크지? X좌표 클 때 뭐가 돼? 원점 대칭하래. X좌표 크니까 원점 대칭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야. 원점 대칭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상태를 보니까 x좌표가 y좌표보다 작죠? x좌표가 y좌표보다 작아요. x좌표가 y좌표가 작을 때는 x좌표에 1 더해라 이러고 있어요. x좌표 1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같아졌으니까 같을 때는 y좌표에다가 1 더해라 이러고 같을 때는 y좌표에다가 1을 더해.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다시 어디로 왔냐면 다시 얘가 더 작아졌어요. 맞습니까? 얘가 더 작아졌어. 그럼 이제 뭐 해요? 여기에다가 1을 더해요. 같아졌어요. y좌표에다가 1을 더해요. 얘가 커졌어요. x에다가 1을 더해요. 그렇겠죠? 지금 규칙이 어때요? 얘네들이 뭔가 같거나 아니면 얘가 1 커야 되죠. 두 개가 같거나 뒤에 게 1 커야 되거든. 그렇게 안 되는 게 뭘까? 4번이 안 되지. 4번은 뒤에 게도 작으니까 이런 거 나올 수가 없겠지.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15번을 할 건데 풀기에 앞서서 하나의 중학교 얘기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다 같이 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도형을 저희가 좀 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얘를 현이라고 하잖아. 그 원이랑 현이랑 둘러싸인 이런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활골이라고 하죠.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고? 활골이라고 하거든. 여러분들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활골 넓이 어떻게 구하죠? 중학교 때 좀 심화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을 잘 작도를 해서 전체 부채꼴에서 뭘 뺍니까? 삼각형을 빼서 구하죠. 자, 그럼 우리 부채꼴 넓이도 알아야 되는데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360분의 중심각을 곱해서 분할하면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을 겁니다. 15번에 잘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원의 방정식의 내용을 자세하게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어떤 구도가 보였을 것 같냐면 내가 넓이를 구할 거니까 그림을 그리긴 할 건데 이 원의 특징을 하나만 얘기해 줄래? 아, 뭐에 접하죠? Y축에 접하는 원이지.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바로 보여줘야 될 텐데 중심이 4,0인데요 반지름이 4입니다.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같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이거 바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4,0이야. Y축이랑 접하는 이런 원이 있었던 거야. X축은 얘 Y좌표 0이기 때문에 X축은 정확히 여기를 관통하는 지선인 거죠.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YNX를 그릴 건데 YNX를 갖다가 내 맘대로 휙휙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넓이를 구한다는 건 정성대로 가야 되는 건데 잘 생각해봐. 반지름 4지.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반지름이 4니까 4, 얼마일까? 4니까 반지름이 4니까 4,4는 정확히 뭐 위에 점이야? y는 x 위에 점일까? 그러니까 y는 x가 정확히 이렇게 꼭대기를 지나는 형태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이 원을 이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새로운 원을 작도를 할 건데 자, 그 원의 경우는 얘를 yx 대칭을 하면 중심 반지름만 찾을게요. 지금 4,0이 중심이었던 원이야. yx 대칭을 하면 중심이 0,4로 바뀔 거고 반지름은 그대로 4로 유지가 되니까 대칭하면은 무슨 축에 접했을까? x축에 접했겠죠. 대칭 이동한 원은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을 갖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원이 될 거고 그리고 중심이 0,4여야 돼. 그럼 이 라인에 정확하게 평행하게 따서 0,4 이 자리가 원의 중심이 될 거고 x축이랑 접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지나면서 잘 그려보자. 이런 원, 아니 이런 원이 되겠죠. 자 이제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정확히 어디냐면 이 자리다.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는 활골 몇 개가 붙어있니? 2개가 붙어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활골 뭐 예를 들어 이제 윗사이드에 생기는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뭐 2배를 한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답은 위에 생기는 이 활골의 면적을 잘 구하신 다음에 곱하기 2배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활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부채꼴의 면적을 구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을 빼주시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부채꼴 먼저 구합시다. 부채꼴. 자 일단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원의 넓이가 16파인데 정확히 4등분 되죠? 직각이니까. 곱하기 4분의 1 하시면 부채꼴 면적이 4파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도 얘를 의미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이잖아. 길이 4고 길이 4니까 넓이는 8이겠죠. 그러면 활골 한 칸의 면적은 얘에서 얘를 빼시면 되니까 4파이 마이너스 8이고 거기에다가 900까지 해주시면 돼. 8파이 빼기 16 이렇게 보여진다. 활골 얘기는 출제 가능합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이용해서 문제 몇 개 풀어봤고 95페이지 보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의 찐찐 최종 찐막입니다. 자, 내용 정리하시고 9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무슨 얘기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신 대칭이동 있잖아. 잠깐 봐봐.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이랑 원점 대칭이랑 yx 대칭 이제 네 가지를 배웠잖아. 근데 이 네 가지는 굉장히 특수한 상태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공식화해서 배운 거고, 사실 일반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니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이 점을 원점 대칭하면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라고 기억을 하지만, 어떤 행동도 하고 싶은 거냐면 뭐 이 점을 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에다가 대칭하면은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일반적으로 아니면 뭐 이런 거 제가 yx 기준으로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x랑 y의 자리만 바꾸면 된다라고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으로 점이 있고 직선이 아무렇게나 있을 때 얘를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신 대칭 이동들은 조금 특수한 상태들이고, 이 다음에 할 얘기는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배운다 보시면 되는데, 자, 주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거야. 점을 임의의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가 있어. 점을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야. 잘 봐봐. 여러분들한테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A, B라고 해보자. 이 점을 지금부터 대칭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면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자. 내가 바꿔 쓸게. 미안해. 이제 있는 대로 가자. x, y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이 b라고 치면은 이 점이 a, b라고 해볼게요. 지금부터 어떤 문장을 써볼 수 있다라는 거냐면 a를 b에 대하여 대칭한다. 자, 또는 b를 중심으로 대칭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 점 a를 점 b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림적으로는 이런 거 아닐까?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면 휙 넘어가서 같은 간격만큼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A'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림 상황 보니까 왠지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뭘 쓰면 될까? 아이디어는 뭘까? 그렇지. 중점 관계죠. 정확히 쓰면은 B는 A와 A'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다라는 관계 하나만 가지고 오면 구할 수 있다. 다음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이 좌표랑 이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너죠. 한 번에 쓸게.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눈 게 너지. 그럼 여기랑 여기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2A랑 2B가 나와야겠죠? 얘랑 얘를 더해서 2A랑 2B가 나와야 2로 나눠서 얘가 나오겠지. 얘랑 뭐랑 더해야 2A냐? 2A 빼기 X 아니냐? Y랑 뭐랑 더해야 2B 나오니? 2B 빼기 Y겠죠. 자, 이게 바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넘어간 점의 좌표가 될 거고, 자, 이제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 게 그냥 중점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숫자로 예를 들어볼게.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중점 관계만 생각하면 돼. 잘 생각해봐. 중점이 1이지. 그럼 더한 게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중점이 1 되려면 x좌표 더한 게 2여야 돼. 그럼 3이랑 몇이랑 더해야 2냐? 마이너스 1. 중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럼 y끼리 더해서 몇이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왔어야 돼. 2랑 몇이랑 더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여기에 마이너스 2,5가 있어. 여기에 3,1이 있어. 자,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 2,5를 3,1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넘겨버리면 어디로 이동됩니까?를 물어볼 수 있다고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중점이 3이라는 거는 합이 6이란 얘기야. 몇일까? 8이겠지? 중점이 1이라는 건 합이 2란 얘기야. 합이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교재에 써있는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중점 관계만 잘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굳이 공식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고 천천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자, 어디로 오냐면 96쪽에 있는 예제 4-1번이야. 보자. 마이너스 3,2가 있어. 자, 얘를 2,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하면 어디로 갑니까를 물어보는 발문이에요. 그러면 중점 관계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중점의 x좌표가 2가 되려면 합이 얼마? 합이 4. 마삼이랑 몇이랑 더해야 4니? 7. 중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려면 합이 마이너스 2여야 돼. 합이 마이너스 2이려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4겠죠. 이렇게 간단하지? 이게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라는 건데 다시 나볼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이제 질문을 해보자. 봐봐.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한번 잘 대답해봐요. 원을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어떤 느낌이냐? 원이 있어. 이 원을 어떤 임의의 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 원이 있는 점들을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게 당연히 뭐만 보시면 될까? 중심만 보면 돼요. 원의 중심만 잘 대칭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반지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뭐야? 자, 반지름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변이야.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죠. 반지름 변하지 않고 자, 중심만 이동량을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속 똑같은 도형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포물선이야. 2차 함수라니까. 자, 2차 함수를 점에 대하여 대칭. 우리 잘 생각해보자. 아까 했었는데 얘들아, 아까 2차 함수를 원점 대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억나니? 이쪽 어딘가에 썼던 것 같은데 2차 함수가 있어.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니까 그 2차 함수를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가 바뀔 수 있을까? 그래프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상태는 바뀔 수 있으나 폭은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점에 대해 대칭한다라고 하면은 2차 함수가 있어. 잘 봐. 2차 함수를 어떤 임의의 포인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한다라고 하면은 이 꼭지점을 잘 관찰을 해서 꼭지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개형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 뒤집어 주셔야 돼요. 2차 함수를 점에 대하여 대칭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루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꼭지점만 잘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거는 아래로 블록으로 바꾸셔야 되고 아래로 블록한 거는 위로 블록한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림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자, 아까 봤던 흡수한 원점 대칭 관계로부터 끌고 올 수 있는 내용인데, 자, 4-2번 해봅시다. 예제야. 필수 예제 96페이지 필수 예제 4-2번. 원이 나왔습니다. 그림적으로 한 번만 더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형태로서 잘 기억을 해줘요.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상태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2,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사이즈는 안 변할 거고 다 어디만 이동시키면 된다고?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어딘가에 지금 2,4가 대충 찍을게 있다라고 치면 점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건 간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중점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작정은 바로 씁시다. 합이 4여야 되니까 3, 합이 8이어야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즈가 똑같은 새로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원방을 쓰면 x-3제곱 y-5의 제곱이고 반지름은 루트로서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의 이동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중심과 반지름만 이동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4-2번 해봅시다. 맨 밑에 4-2번. 바로 할게.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논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냥 그림 생각해보자. 이차함수가 있어. 위로 블록하지. 이 이차함수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일단 대칭 이동된다는 거는 개형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이동된 꼭지점의 좌표가 3,5였다 이런 상태야. 그럼 어디만 보면 될까요? 꼭지점만 보면 돼.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거라는 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존 2차함수의 꼭지점은 쉽게 구할 수 있지. 1,1 집어넣으면은 4가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지금 너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 있다 이 상태인 거야. 꼭지점만 보시면 돼. 이 점은 중점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중점 2,2분의 9 정도가 곱하시면 9가 될 거고 뒤로 좀 넘어와서 잘 이해하신 분들은 10번 문제를 거의 뭐 20초 안에 풀 수 있지 않을까? 10번?
두 이차함수가 서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뭐만 보면 된다고 계속 말을 하니? 꼭지점? 꼭지점 우리 바로 하죠. 3콤마 7콤마 얘는 빡세네. 얼마냐? 도와줘. 129에서 24니까 마이너스 15. 그치? 잠깐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아니니? 아 1. 얘랑 얘가 뭐에 대해 대칭이냐? 너희들의 중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중점 구하시면 얼마일까? 자, 이거 이 문제 그대로 버리지 말고 잠깐 나 좀 봐봐.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 뭐만 바뀐다고? 대칭이 나오면? 블록의 형태만 바뀌어. 폭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A가 몇인 거부터 쓰면 돼. 1인 거 먼저 써야 돼. 이거 메모 좀 해줄게. 다음 주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y는 x 대칭 어디 갔노?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랑 이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는데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림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점을 어딘가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점을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한다. 반대편을 넘기면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일반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파트야.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얘는 중점 아이디어 쓴다 했잖아. 얘는 어떤 아이디어 쓰냐면 수직이등분의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점이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일치되면서 정확하게 직각이 되는 지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선이 너의 수직이등분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쓰십니다. 그럼 수직이등분선 어디서 배웠습니까? 2단원에서 배웠죠? 수직이등분선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은 다 수직관계. 그러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와. 그 다음에 이등분이라는 건 또 뭘 쓰는 걸까? 점 관계를 써서 구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죠.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 점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 건데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정도였다고. 그러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갈까에 대한 문제라고 얘를 구하는 문제가 돼. 그럼 구하고자 하는 점을 얘는 먼저 1차적으로 뭐라고 두냐면 얘는 계산량이 좀 있어. a, b라고 둡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두 가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울기 관계. 이 보라색 선의 기울기는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3인데 그 기울기가 지금 얼마여야 될까? 1이어야겠죠.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
여기가 1이다 해서 식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중점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 이 중점의 좌표를 표시할 수 있죠. 더해서 2로 나누는 평균이니까 2분의 a 빼기 2랑 2분의 b 플러스 3 정도로 쓸 수 있잖아. 이게 어디 위에 있을까?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니까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관계식이 하나 탁 하고 또 나오겠죠. 두 개의 뭘 푸시는 거냐면 얘랑 얘 열립방 정식을 풀어서 구하게 됨이 일반적으로 알려집니다. 자, 그래서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한다라고 하면 수직이 등분의 관계를 이용한다. 수직이 등분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건 기울기 관점 하나, 중점 관점 하나 써서 식 잘 만드셔서 연립을 하게 되고 이동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둔 뒤에 식을 만든다 정도의 아이디어야. 그래서 자, 필수 예제 5번에 있는 1번 문제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필수 예제 5번에 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계산량이 좀 있어. 연방을 중간에 풀어야 돼서. (97페이지의) 필수 예제 5-1번. y는 x 빼기 5를 기준으로 3,4는 3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나오니까 3,3 더로 2에 있겠죠. 이 점을 자 이렇게 하고 넘겨달래. 결론적으로 저희가 야매 같은 것도 하나 기억할 거니까 나중에 잘 봐봐. 일단은 어떻게 한다고?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a, b라고 두는 게 첫 번째야. a, b라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 관계 하나 만들까? 기울기 a 빼기 3분의 기울기 b 빼기 4 이게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b 빼기 4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니까 a 더하기 b가 7이다라는 식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두 번째 중점 관계를 사용합니다. 자, 너랑 너의 중점은 이 점은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4야. 집어 넣는다 라고 대입해 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분의 a 플러스 3 빼기 5고 변변 2 곱해서 계속 계산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1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잘 연립해 주시면 a가 9고 b가 마이너스 2다. 자,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냐면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계산량이 있는 유형이 맞아요. 그래서 연방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고요. 중간 과정에서 실수 안 하게 잘 하시면 되는데 조금 야매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안 가르치다가 저는 사실 문제 풀 때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쓰는데 니네는 안 알려주는 건 조금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냥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일단은 좀 특수성은 있어.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풀마 1일 때 엄청 빨리 구하는 야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했던 문제 다시 볼까? 한 콤마 4가 있어. 어디로 가는지 볼게. 암산이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나 얘 기울기 1인 거 확인했지. x좌표 3이잖아. x에 3 넣으면 y가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니? 그게 1로 되어지면 되고요. y좌표 4잖아. y에 4 넣어봐. y에 4 넣으면 x 몇 나와? 9 나오니? 얘가 x좌표 4.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나는 이거 종종 쓰거든. 다시 해볼까? 여기에 y는 x 플러스 2가 있어. 나 이 자리에 3, 마이너스 4가 있다고 해볼게. 어디로 가는지 볼 거야. 기울기가 1인 거 확인했어? 어디로 가는지 볼 거야. x에 3 넣어봐. y 몇 나오니? 5 나오니? y에 마이너스 4 넣어봐. x에 y에 마사 넣으면 x가 마이너스 6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건 뭐 쓸 사람들은 쓰세요.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어. 여기에 4,6이 있다고 해봅시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어? 넘겨볼까? x에 4 넣어봐. y 몇 나오니? y는 3 나오니? y에 6 넣어봐. x 몇 나오니? y에 6 넣으면 x가 마이너스 5 나오죠. 한글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 내용 구도를 메모를 하실 분들은 메모를 좀 할게. 시간 되게 긴.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는 이게 일단 계산량이 좀 많아서 나는 이렇게 해서 써. 당연히 서술형에다가 저지를 하면 안 되긴 해요. 그럼 이제 그 밖에 기울기가 풀마 1이 아닌 또 다른 직선들에 대하여는 그냥 수직이등분의 관계로 열심히 연립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용해서 5-2번에 한번 접목을 시켜볼래? 이제 뭐 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래 설명 안 드려도 방법 아시겠죠? 5-2번에 적용해봐. 맨 밑에 예제 5-2번 말고 문제 5-2번 맨 밑에 거 한번 적용해봐. 그런데 공수1보다 공수2가 시간이 더 부족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제가 이제 아는 만큼은 다 모든 단어 전달드리긴 할게요. 여러분들 능력과 잘 받아들여봐. 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일단은 원을 뭔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잘 배운 상태가 중심만 잘 이동시키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만 잘 이동해볼까 이런 논리인데 지금 중심의 좌표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얘 기울기 몇인 걸 확인했을까? 1인 걸 확인했겠지. 그러면 우리 그냥 야매로 x에 1 넣어봐. y 얼마나? 3 나오니? y에 1 넣어봐. x 얼마 나오니? 5 나오니? 얘가 새로운 원의 중심이고 따라 도형의 방정식 x-5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4다. 기울기가 풀마 1이다.
그 외에는 수직이 등분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또 연습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12번입니다. 12번 해보실게요. 세상에 뭐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만 있는 거 아니니까 99페이지에 12번 한번 해봅시다. B가 얼마일까? B는 보자마자 얼마라고 봐야 돼? 4라고 봐야 돼. 왜냐면 대칭이 들어온 거니까 원의 사이즈가 바뀌면 안 된다. 반지를 똑같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막 도형을 직선에 대칭한다 어쩌저쩌 이런 게 아니라 원의 뭐만 보시면 된다고요? 중심만 보시면 돼요. 중심만. 자, 기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움직인 직선이 움직인 원의 중심이 5,a야. 대충 찍고, 이거 두 개가 현재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c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런 상태야. 중심만 보면 돼. 그러면 중점 관계랑 수직 관계를 본다 그랬어요. 자, 중점 먼저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점의 좌표는 저희들 이거 나누시면 되니까 2분의 a 빼기 3이 너 위에 있다가 1번 관계식. 그 다음에 수직 관계 한번 따져줍시다.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가 8분의 a 플러스 3이고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두 개 잘 계산하시면 a랑 c까지 잘 나올 겁니다. 계산 여러분들 알아서 해보시고 답은 3번이라고 하네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내용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97페이지로 와서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 점을 점에 대하여 대칭했고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을 했잖아.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직선을 점에 대하여 대칭 이것도 있어. 아니면 대학교 가면 회전이동이라고 부르는 일인데요. 아니 어떤 얘기냐면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 하나의 직선을 뭔가 점 하나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디로 움직이냐라는 얘기거든. 잘 생각해보자. 잘 들어봐.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상태로 본다라는 거 보면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지 얘들아.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들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1번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얘를 중심으로 이동된다라는 거거든.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이런 점들이 이동, 점들이 이동, 점들이 이동, 점들이 이동, 점들이 다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직선이 생기겠죠. 원리가 이거야. 아이디어는 뭐라 쓸 거냐면 주어진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점을 대칭 이동한다. 새로운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봐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잘 들어봐. 지금부터 이 직선을 어딘가에 있을 뭐 1, 마이너스 2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을 해볼게.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중심으로 어딘가로 다 이동된다는 얘기야. 한 번에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옮겨지는 거거든. 우리는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만 알면 되니까 임의의 점 두 개를 당신들 입맛에 맞게 대충 찍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눌러줄래? 이거 위에 점 한번 0,1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두 점이 필요하니까 직선을 결정하려면 1,3이라는 점이 있겠죠. 자, 이들을 각각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들을 각각을 이동을 시킵니다. 여기부터 뭐하죠? 0,1을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점에 대해 대칭. 첫 번째 논리 쓰시면 되죠. 중점 논리. 자, 0, 1이야. 얼마일까? 2. 1 마이너스 2야. 얼마일까? 마이너스 5겠지. 자, 이 새끼를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해볼게. 그럼 x좌표 똑같이 1이겠죠? y좌표 얼마일까? 마이너스 7이겠지. 아니? 이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구한 게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구해보죠. 기울기 얼마니? 2죠.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7 나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x 빼기고 이 정도 느낌이 되겠지. 자, 이 내용은 예제로 지금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너네가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줄까? 제시된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각각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게 답이야. 이거 말고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빨라.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내용은 사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는 되고요. 정규 얘기는 이거는 이제 대학교 가면은 회전이동이라고 배우거든. 정확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얘를 기준으로 점이 이렇게 움직여서 찍히면 이게 180도 회전해서 이렇게 뒤집힌다라는 얘기거든요. 질문을 하나 해보자.
여러분들 180도 회전이 문제는 아니죠? 180도 돌렸다 치자. 당연히 기하적으로 얘가 180도 돌리면 뭐가 안 변할 수밖에 없니? 기울기 당연히 안 변하겠지. 자, 얘는 기울기가 불변이란다. 자, 살짝 추가적으로 메모해두죠.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이 하잖아. 기울기 안 변. 그림적으로 180도 돌리게 되면은 그대로 직선이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얘기는 뭐가 남아있냐면 뭘 것 같아? 찍어봐. 그 흐름상 경우의 수리 배웠잖아. 뭐 남아있어? 점점, 점선, 직선, 점, 뭘까?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이거 마지막 주제고 잠시 쉬었다가 막 타이면 이거